뭔가 규제를 만들면은 사람들은 빠져나오고 싶어 하죠. 보충 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 출제비, 첨삭 지도비 별의별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윤인철이라고 하고 세무사이자 행정사입니다. 학원업 관련해서 계속 몇 가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은 교습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습비가 상당히 중요하죠. 제일 트러블도 좀 많이 생기는 것들이고, 살펴보시면은 사진만 보면은 이게 되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큰 죄? 예, 뭐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게 1988년에 비밀 과외로 과외가 금지되었던 시절에 참 추억 돋습니다. 80년대에는 과외가 금지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비밀로 과외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을 해서 학원 강사들이 이렇게 잡혀온 모습입니다. 얼굴을 막 가리고, 무슨 사진만 보면 마약 사범 좀 되는 것 같은데, 과외하다 잡혀오신 선생님들이 참 이 시절을 잘못 만나셨죠. 지금 같았으면 1타 강사로 엄청 돈 많이 버셨을 텐데, 하여간 이게 88년이고요. 요거는 제가 연도를 잘못 썼네요. 98년이 되면은 과외가 허용이 됐어요. 과외가 허용이 됐는데 지금처럼 이제 단가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이때도. 근데 무려 서울대학교 총장님께서 98년 8월에 둘째 딸이 고액 과외를 받은 게 들통이 나셔가지고 무려 서울대학교 총장을 내려오셨어요. 사의를 표하시고. 그래서 막 보면 난리 났습니다. 이 강릉 주범, 강릉 아들집 부근서 검거, 그래서 뭐 거의 조폭이나 뭐 마약 사범 잡으러 다니는 분위기 나는데, 아까 같이 그 과외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98년만 해도 과외만 좀 비싸게 받아도 이렇게 온 나라가 들끓는데, 이때 기사 내용 중에 보시면은 불법 고액과외 학원을 폐원시켜, 오케이 뭐 그거는 그렇다 치겠는데, 이게 보면 학원 담당 교육청 공무원들은 인사조치하겠다. 이건 참 그렇죠. 물론 뭐 관리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인데 무슨 형사도 아니고 교육청 공무원들이 여기 뭐 잠복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하여간 이런 식의 이 처벌을 옛날에 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상 또 학원 하시는 분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법을 찾기 위해서 현장 점검을 제일 많이 하는 공무원이 교육청 공무원이신 것 같아요. 정말 뭐 열심히 잡으러 다니는데 아마 이런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원 교습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워낙 이 고액 과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서울대 총장이 사퇴할 정도니까요. 해서 법에는 지금 어떻게 정해 있냐 그러면은, 자, 교습비를 정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율입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교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대 내용들도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습비 게시나 심지어 광고할 때도 표시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학원 얼마 받는다고. 그리고 사정이 있으면 원래 반환도 하고, 초과 징수하면은 과태료나 교습 정지를 하겠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조정 명령을 내리게 돼 있어요, 교육청에서. 얼마면 과다하냐, 얼마면 과다하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무슨 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하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데, 실무는 어떻게 가냐. 실제로는 자율 따위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서로 편하기는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법에는 과다하면 조정 명령을 내리라고 돼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자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딴 거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아예 단가를 지정을 해놨어요. 과목마다 보통 분당 얼마 이렇게 하고, 월 환산할 때 4.2를 곱하고 뭐 굉장히 구체적인 수식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법의 근거가 좀 약합니다. 하여튼 근데 과도한 게 얼마냐,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아예 그냥 찍어 놓으니까 애시당초 처음 올 때부터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하는데, 단가가 교육청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법에 그렇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거다 보니까 규제 대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적용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관행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성인 대상 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규제를 안 합니다. 학원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서울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강남 서초교육청 기준으로 보면은 거기는 아예 명시적으로 돼 있거든요. 성인 대상 학원은 비용 규제 대상이 아니다. 아까도 살펴보셨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액과외 입시 이런 거에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만 규제를 하지, 나머지까지 뭐 굳이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거기처럼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게 참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천시 교육청 고시해 놓은 거에 보면은 성인 학원 제외 이런 문구가 없어요. 실제로는 집행을 안 합니다. 고시 따로 하고 실제 집행 따로 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입시 학원 말고는 크게 성인 대상 학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단가로는 하지 않고 요 단가는 그냥 교육지원청마다 차이가 난다. 요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십시오. 수업료 신고를 할 때 이런 양식으로 신고를 하라고 거의 전국의 대부분 교육청에서 신고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위법입니다. 왜 위법이냐면은 공무원은 이런 양식을 제공을 할 때 내부적으로 양식을 제정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쓰는 요 교습비 신고하는 양식은 법정 양식이 아니고 그냥 서로 베껴서 쓰는 양식인데 그래서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법에 근거가 없는 서류를 증거하는 자체가 위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습비가 원칙적으로 자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거 관련해서 재판이 많이 붙는데 대체로 교육청이 많이 져요. 서울 동부교육청 뭐 서울이 많죠 아무래도. 왜 지냐 뻔합니다. 신고한 교습비하고 뭔가 다르게 받는 거는 그거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판례라는 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육청에서 과도하면 조정을 하라는데 얼마가 과도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하라는 금액이 왜 그 금액으로 하라는 거냐라고 물으시면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소송 가면은 교육청이 대체로 집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법의 근거는 없지만 요런 서류를 제시하고 받고 뭐 요렇게 하는 게 실무다. 교육청 업무가 보면은 다른 행정관서에 비해서 이게 법하고 실무하고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일반 구청이 아니고 동떨어져 나와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교습비가 예를 들어서 규제를 거니까 뭔가 규제를 만들면은 사람들은 빠져나오고 싶어 하죠. 그래서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상한 걸 많이 만들었어요.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첨삭지도비 별의별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 10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학원비 말고 추가로 받는 것도 아예 규정을 만들어 버렸어요. 교습비 신고를 할 때 아까 양식을 보시면은 법정 양식은 아닙니다만은 요 내용도 여기 밑에 있죠. 기타 경비, 무슨 반, 모의고사,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요것만 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 말고 징구를 하면은 불법입니다. 기타 경비, 모의고사 재료 아까 말한 것들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재료비, 미술학원에서 쓰는 스케치북, 뭐 물감 뭐 이런 거 되겠죠. 피복비,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책복 같은 거 이런 거 맞추기도 하고 뭐 차량, 셔틀버스 이런 거 쭉 하는데 여기 빠지는 게 뭐냐 그러면은 교재비가 없어요. 보시면 교재비로 옛날에 많이 받았는데 교재비가 없습니다. 학원 특히 좀 큰 데 같으면 자체 제작 교재 이런 거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재비가 없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첫째 서점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서점을 별도로 개설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서점은 인허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업자 등록만 내면 되거든요. 서점을 내는 건 가능한데 다만 학원으로 신고된 면적 학원 등록할 때 면적을 신고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제가 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거에서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려면은 아예 땅 공간을 하거나 아니면은 신고된 학원 면적을 줄여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하고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서점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니까 자판기로 하는 데도 있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있는데 교재비가 빠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출판사, 그러니까 아예 교재를 출판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를 대중한테 팔든 학원생한테만 팔든 뭐 이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출판사를 할 경우에 구청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까다로운 요건은 없지만 어쨌든 신고를 하셔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도 따로 내셔야 되고요. 근데 출판사는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아파트에서도 나오니까 혹시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내가 교재를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출판하고 싶다 하시면은 본인이 출판사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받았으면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학원비들이 비싸가지고 단가가 10만원 보통 잘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보면은 몇 건이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입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의무 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10만 원 넘어가는데 상대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발행해야 됩니다. 요새 같으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꽤 잦은 편이에요. 세무서 입장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잡으면 잡기가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진짜로 캐시로 받는 경우는 잘 없고 통장으로 받기 때문에 통장에 입금 내역 중에 현금 영수증 발행 안 된 것들 이런 거 있으면은 세무서에서 싹 잡아가지고 가산세를 매기는데, 문제는 가산세가 이게 매출의 20%라는 거예요. 굉장히 세죠. 그나마 옛날에 50% 하다가 지금 깎아서 20%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세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현금을 받으면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로 발행하는데 모르시면 010-000-1234 이렇게 발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학원의 특수한 건데, 연말에 이제 세액공제죠. 세액공제용, 잘못 썼네요.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현금 영수증이랑 세액공제 영수증이랑 중복 발행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학원비를 받으실 때 그 자리에서 현금 영수증 하실 건지 세액공제로 하실 건지 물어보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학원비에 대해서 관련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